아빠 크게 줘. 예빈이 더 크게 해줘? 크게. 엄마, 오빠 더 커? 엄마랑 아빠는 배도 큰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도를 좀 바꿔봤어요. 전에는 식탁에서 찍었었는데 자세가 불편해가지고 오늘은 여기 바닥이거든요. 그냥 바닥에 앉고 여기 소파에 뒤에 기대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훨씬 편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는 재외국민 대선 투표도 잘 하고 왔고 겨울 여행도 잘 다녀왔어요. 여기는 투표를 대사관 가서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평일에 다녀왔어요. 대사관도 정말 오랜만에 갔었고 파리 지하철도 정말 오랜만에 탔어요. 제가 파리 지하철역에 딱 가니까 진짜 그 파리 지하철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를 너무 오랜만에 맡으니까 아, 여기 파리 맞네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 화장실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게다가 노숙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기는 나는데 그런 노숙자 냄새가 파리 냄새는 아니고 그냥 그 지하철 냄새가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 노숙자 냄새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한 부분 그렇게 냄새가 나기는 나요. 그리고 여름에가 좀 심하기는 하죠. 근데 뭐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아 해서 진짜 심한 거 아니면은 그리고 어차피 빨리 지나갈 거니까 그냥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리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갖고 여행을 오시는 분들 중에 되게 실망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파리가 뭐 냄새도 나고 뭐 깨끗하지도 않고 길 가다 보면 개똥도 많이 보이고 요즘은 좀 줄기는 했지만 그리고 레스토랑 직원들도 불친절하고 뭐 기타 등등 그럼에도 파리가 로맨틱하다고 하는 거는 도시 풍경 그런 게 정말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도시가 정말 예쁘긴 예쁘거든요. 파리에 오면 사랑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파리를 점령을 했었는데 그때 파리 도시가 너무 예뻐서 도시는 건들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거겠죠? 다행이죠, 진짜. 근데 파리가 이렇게 예뻐진 거는 도시를 재정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18세기 파리는 정말 너무 더럽고
인구도 많고 길에는 시체들이 막 널려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돌고 그랬대요. 그때 이제 파리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당시 루이 14세가 파리 외곽에 베르사유를 지어가지고 그곳을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 후에 나폴레옹 3세 때 외젠 오스만이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이제 파리를 재정비하는 도시 계획을 세우게 됐고 그게 지금의 파리 모습이 된 거라고 해요. 파리 지도를 보면 정말 계획 도시인 게 딱 보여요. 막 길도 쭉쭉 뻗어 있고 방사형 도로도 있고 그런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 도시 계획을 어디서 따라 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파리 지하철 얘기하다가 도시 얘기까지 했네요. 투표하는 날 그날 점심에 신랑이랑 신랑 동료 같이 만나서 투표하고 점심도 먹고 그리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파리 다녀오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뜨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도 완성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산네스간 도안의 켈리 스웨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 여행 가기 전날에 완성을 했어요, 이거를. 여행 가는 곳이 겨울이고 산이고 하니까 추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고 세탁도 안 하고 이거를 막 입고 다녔어요. 근데 출발하는 날 첫날만 입고 너무 더워가지고 안 입었어요.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켈리 스웨터까지 입으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다녀와서 세탁을 하고 이제 말렸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입어볼까요? 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뜨개수다 뒤에 착샷을 다시 첨부를 해볼게요. 얘는. 그리고 지금 잠깐 입었는데 너무 더워요. 그럼 천천히 옷 소개를 해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도안은 산네스간의 켈리 스웨터이고요. 켈리 스웨터가 디자인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자, 남자, 아이용은 기본이고 여자 디자인은 한 2가지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고무단 길이라든지 뭐 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길이 뭐 이런 것만 좀 다른 것 같고 나머지 뜨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이 도안이 예전에는 하나씩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책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켈리 스웨터 도안이 들어있는 책 말고 그 다음에 나온 책에는 켈리 스웨터 남자 버전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샀어요. 왜냐면 그 책에 더 마음에 드는 패턴들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책에 있는 켈리 스웨터 남자 도안을 보고 제일 작은 사이즈로 뜬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는 생각한 대로 좀 이렇게 낙낙하게 나왔어요. 저는 이거를 원피스 위에 입으려고 했던 거라 살짝 낙낙했으면 했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사용한 실은 그 젯바흐 그 실이랑 필다 모헤어 릭스인가? 뭐 그 실을 한 줄씩 합사를 해가지고 5mm 바늘로 떴거든요. 요즘에 맨날 3mm, 4mm 이런 것만 잡다가 이제 5mm를 쓰니까 바늘도 되게 굵고 빨리 떠지고 재밌었어요. 지난번에 에이프릴 가디건에서 그 필다 모헤어 수화 그 실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세탁하고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모헤어의 그 헤어가 길이가 길지 않고 편물에 좀 착 붙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이 스웨터, 켈리 스웨터에서 좀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회사 거니까.
근데 이번 모헤어는 세탁 후에 이 모헤어 실의 헤어가 좀 더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입다 보면 이게 좀 편물에 이렇게 붙게 될까요? 그리고 에이프릴에 사용했던 그 필다 모헤어는 제 기준에 맨살에 입어도 까끌거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금사가 합성 섬유다 보니까 좀 까끌한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문질러 보면 심하지는 않은데 맨살에 입으면 가끔 간지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까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목에는 또 괜찮더라고요. 목은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입었을 때 더 밑에 쇄골 쪽에 이쪽이 더 간지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헤어실이 뜨다 보면 자기들끼리 되게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프루시오 할 때 자꾸 달라붙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프루시오를 안 하면 상관없는데 뜨개를 하다 보면 어쨌든 프루시오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한 메인 실, 그거는 이탈리아 실이더라고요. 이 실은 되게 무난했어요. 괜찮았어요. 요즘에 이제 맨날 제가 메리노 울이랑 모헤어만 이제 자주 잡고 있다 보니까 좀 실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메리노 울은 성분도 좋고 무난하니까 어느 브랜드 거를 쓰던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썼어요. 그리고 이 젯바흐 이 실은 6볼 반 정도 사용을 했고 모헤어는 5볼 반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의 총 무게는 세탁 후에 390g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에이프릴 가디건이 딱 300g이 나와가지고 되게 가볍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나오나 봐요. 3, 400g. 근데 이거 되게 넉넉하게 뜬 건데도 390g이면 그렇게 무거운 것 같지는 않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탑다운 형식으로 뜨는 거고 처음 시작이 이탈리안 캐스톤 그걸로 하는데 저 그 이탈리안 캐스톤도 처음 해봤거든요. 샴페인 가디건 버튼 밴드 만들 때 그때 9코인가 그거 할 때 조금 해보고 제대로 처음부터 코 잡아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코 잡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단 코 모양도 헷갈리고 그리고 코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풀리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하기는 해서 목 부분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뜨고 보니까 이탈리안 캐스톤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여기 목 부분, 여기 부분부터 이제 뜬 거거든요. 이탈리안 마무리하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탈리안 캐스톤 이것도 되게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여기 목 부분이 진짜 잘 늘어나요. 그래서 입기도 굉장히 편하고 마무리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되게 단순한 도안이겠거니 했는데 이런 걸 또 배웠네요. 손에 익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재미있었어요. 뜰 때. 그리고 저는 이 켈리 스웨터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레글런 부분 있잖아요. 이 레글런 부분에 이 고무단이 옆에까지 쭉 이어져서 바디 고무단까지 내려와요. 저는 이 옆에 고무단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떠봐야겠다 해서 뜬 건데 제가 이거를 뜨고 보니까 실이 좀 잘 안 맞았던 건지 이 무늬가 원작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고무뜨기 무늬가 좀 더 선명해야 예쁜데 이걸 제가 계속 뜨면서 봐서 그럴까요? 익숙해져서 그런가? 별로 좀 티가 안 나는 느낌이에요. 얘가 좀 이렇게 늘어나면 좀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또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지 않나요? 메리아스가 이쪽이 메리아스, 여기 고무단. 그나마 이 레글런 부분은 이제 사선으로 돼 있으니까 티가 잘 나는데 이 옆면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켈리 스웨터 남자 도안을 보고 제일 작은 사이즈로 뜬 거예요. 이 고무단 부분은
여자 사이즈에 맞게 늘렸어요. 아무래도 여자 옷에는 고무단이 긴 게 좀 예뻐서 여기 바디랑 소매랑 고무단을 좀 늘려서 떴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이 여기 이제 목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니까 목 부분 길이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여자 옷은 목 부분이 조금 더 짧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처음에는 이 이탈리안 캐스톤도 막 헷갈려가지고 겨우겨우 시작을 해서 목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도안대로 도안에 8cm를 뜨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8cm를 떴어요. 그리고 이제 세탁하기 전에 입어봤거든요. 근데 목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이 너무 올라오니까 목 부분이 이렇게 쫙 펴져야지 예쁜데 살짝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길었어요, 목 부분이. 저는 이제 목으로 올라오는 거는 괜찮거든요. 따뜻해서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원래 봄에 입고 싶었기 때문에 목이 너무 올라오니까 봄에 입기는 좀 길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이즈가 좀 낙낙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피스 위에 입으려고 했기 때문에 좀 낙낙하게 만들고 싶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완성을 하고 세탁을 안 하고 이제 얼마 전에 겨울 여행 다녀올 때 입고 갔어요. 그렇게 하루를 입었더니 이 낙낙한 핏에서 좀 더 이렇게 늘어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헐렁한 느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세탁하고 말릴 때 정말 정 사이즈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런 늘리는 부분 전혀 없이 오히려 작아지게 이렇게 옷 모양을 좀 이렇게 작게 맞추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말렸거든요. 목도 너무 늘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말렸더니 이제 사이즈가 또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목 부분이 세탁하고 많이 내려갔어요. 원래는 목 위에까지 딱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한 목 반 정도? 딱 괜찮게 내려왔고 근데 이 소매가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이 소매를 한번 떴다가 너무 길어서 소매 부분을 다시 풀고 짧게 한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세탁 후에 또 소매가 좀 길어져 가지고 고무단 부분을 접어서 입어야지 딱 제가 원하는 길이가 되더라고요. 한 손등 살짝 덮는 길이. 제가 뜨개 옷은 소매 길이를 보통 제 팔에 맞춰서 계산해가지고 뜨는데 이제 여태까지는 신랑한테 길이를 봐달라고 했어요. 이제 신랑한테 옷 들고 가가지고 줄자랑 들고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 나오냐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신랑이 똑바로 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너무 빨리 뜨고 싶어가지고 신랑 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이렇게 낑낑대면서 치수를 쟀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줄자도 휘어지고 막 그러면서 소매가 좀 많이 길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 켈리 스웨터를 만들고 봄에 입고 싶었는데 제 모헤어도 길이가 좀 긴 것 같고 목은 짧아져서 괜찮기는 하지만 또 소매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겨울에 입고 봄 켈리 스웨터를 하나 더 뜨려고 해요. 봄 켈리 스웨터는 이 도안으로 봄 켈리 스웨터를 하나 더 뜨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헤어 없이 뜨려고 해요. 고무뜨기 무늬도 더 잘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가볍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걸로 요 디자인으로 하나 더 떠보려고 합니다. 근데 당장 뜰 거는 아니고 한동안 이 꼬아뜨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무뜨기 들어가는 부분이 다 꼬아뜨기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예쁘긴 예쁜데 나중에 제 거 이제 봄 켈리 스웨터 먼저 뜨고 그리고 남자 버전도 너무 예뻐서 신랑 옷도 이 켈리 스웨터로 하나 떠주고 싶기는 해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고무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 꼬아뜨기도 여기 이 도안에서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목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겉뜨기를 쭉 가다가 첫 번째 여기 꼬아뜨기 코 하는 부분이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좀 지금 화면 보셔도 좀 티가 나실 거예요. 이렇게 쭉 겉뜨기로 가다가 첫 번째 꼬아뜨기 하는 코에서 너무 벌어져 보이죠? 여기 영상에서도. 원작도 이걸 보면은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벌어지는 게. 그리고 여기 처음 간격이랑 마지막 간격이랑 또 간격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몇 단을 풀고 다시 떴는데 다시 뜰 때는 첫 꼬아뜨기를 그냥 겉뜨기로 뜨고 두 번째 안뜨기 코부터 꼬아뜨기로 했더니 처음보다는 좀 덜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다르죠. 여기 끝이랑 여기랑.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이거 벌어지는 거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꼬아뜨기 방법을 잘 못한 건지 여러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양쪽이 똑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하기는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실이 왜 자꾸 이쪽 부분이 늘어지는지. 그래도 모헤어 때문에 좀 티가 덜 나지 않나. 그냥 그렇게 혼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도안들을 찾아보다가 이 켈리 스웨터랑 굉장히 비슷한 도안을 찾았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Save the Children? 신생아 모자 뜨는 거? 근데 저는 그 사이트에서 본 거는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 패턴들을 보다가 켈리 스웨터랑 너무 비슷한 도안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패턴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링크를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 타고 가보니까 그 패턴을 사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기부를 하고 그 패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켈리 스웨터에서 레글런 이 고무단 부분이 여기는 꼬아뜨기인데 그 도안은 꼬아뜨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레글런 이렇게 시작해서 허리 옆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도 똑같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넥 부분 위에는 겹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아니고 겹단. 그리고 바늘이 되게 굵었어요. 한 6mm, 7mm 그런 걸로 뜨더라고요. 좀 더 얇은 바늘로 뜨시게 되면 게이지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뜨셔야 할 것 같기는 해요. 도안도 그렇고 이게 뜨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혹시 개별 도안이 필요하시면 그거를 참고를 해서 뜨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찾은 그 사이트가 덴마크 사이트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덴마크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안을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도안이 영문 도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이거 아기 원피스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치마 부분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계속 그냥 무념무상으로 뜨면 돼요. 그리고 새로 캐스트온 한 게 있어요. 실도 몇 개 샀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실입니다. 휠콜라나? 이 실인데요. 저는 이 브랜드를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본 것 같기는 한데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실이 뿌티니트의 그 지퍼 스웨터 그 원작 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 그리고 이걸로는 신랑 에이프릴 가디건 그거 뜨고 있어요. 오늘 좀 전에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캐스트온에서 지금 아까 오전 중에 잠깐 해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떴어요. 이거 스와치도 내봤는데 스와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실은 100% 울실이고 바늘은 4mm에서 5mm 바늘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랑 가디건은 이제 모헤어 없이 뜨다 보니까 굵은 실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4, 5mm 정도 되는 이런 굵은 실들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색도 많이 없고 예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이 실을 찾게 됐는데 이게 또 지퍼 스웨터에 사용했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실 굵기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봤는데 무난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가격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한 볼에 4.3유로 주고 샀거든요. 이게 메리노 울이 아니고 그냥 울이라서 그런가요? 지금껏 썼던 실들보다 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원래는 신랑이 블루 계열을 원했었거든요. 이 실에 블루색들이 예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이지 계열도 예쁘지 않겠냐고 했더니 신랑도 밝은 베이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저는 이렇게 밝은 베이지 이런 걸로 떠주고 싶었거든요. 스와치 낸 게 3mm 바늘로 했는데 게이지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뜨고 있습니다. 남자 가디건. 신랑 생일에 선물로 주면 어떨까 했었는데 그 전에 완성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천천히 떠서 봄에 입을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그리고 이번에는 모헤어. 이것도 필콜라나 이 회사 실이고 틸리아라는 모헤어 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의 그 장기 프로젝트 중에 제 가디건으로 뜨는 비카라 가디건에 사용할 모헤어 실이에요. 비카라 가디건에는 요 썬데이 실이랑 이 틸리아 모헤어 실을 합사해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스와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버건디 색깔, 보르도 이런 색깔이에요. 와인 색깔. 실 한 줄씩 합사해가지고 4mm 바늘로 떴는데 저는 요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도 마음에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비카라 가디건을 저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쯤 입을 생각을 해가지고 모헤어를 합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썬데이 이 실이 생각보다 너무 진해가지고 너무 어두워서 이거보다 좀 더 밝은 모헤어 실을 합사하면 편물도 좀 밝아지겠지 해가지고 이제 이 틸리아 요 실이랑 합사를 해봤는데 색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틸리아 이 모헤어 실 스와츠만 내보긴 했는데 이거 실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편물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딱 봤을 때도 헤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면 또 긴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 실을 잡고 이제 이렇게 한 줄씩 합사를 해가지고 이 스와츠를 만드는데 뜨면서 느낌이 좋다 이런 느낌인가 이제 할 정도로 되게 뜨면서 좋았어요. 산네스간 틴실크 그 모헤어는 뜨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세탁 후에도 이제 그냥 모헤어구나 이제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틸리아 모헤어는 이 편물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비카라 가디건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모헤어 중에 빨간색이 예쁜 게 많이 또 없더라고요. 근데 이 틸리아 모헤어 색상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지금까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제 얘가 세탁하고 나서 기모감이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는 한번 완성을 해서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뜰 때는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필콜라나 실을 또 샀어요. 이것도 필콜라나 실인데
얘는 메리노 울 80%랑 나일론이 20% 들어있어요. 이 실로는 이번에 제가 새로 뜨는 스웨터에 사용할 실인데요. 이번에 새로 뜨는 스웨터는 리지 헤스터 작가님의 더 퍼스트 스웨터예요. 이 작가님의 첫 번째 도안이라 도안 이름을 첫 번째 스웨터라고 지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스웨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막 보려고 했더니 아직 그 스웨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도안도 올해 출시가 된 도안이에요.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이 실이 더 퍼스트 스웨터 그 도안의 원작실이에요. 이거랑 이 드롭스 모헤어 실을 합사를 해서 뜨는 거더라고요. 이 드롭스 모헤어 실은 아까 좀 전에 받았어요. 이거를 딱 뜯어봤는데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모헤어가 이렇게 길었나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머리가 막 산발인 느낌. 원래는 더 퍼스트 스웨터 이제 거기에다가도 이 틸리아 모헤어 실을 쓸까 했었거든요. 근데 원작 사진을 보면 모헤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 드롭스 이 모헤어. 저는 좀 짧고 편물에 붙는 그런 모헤어가 좋아가지고 이 원작이랑 같은 드롭스 모헤어를 샀는데 지금 이렇게 머리가 산발이네요. 얘가 지금 잘 빠지기도 빠지네. 제가 사실 이 드롭스 모헤어, 이 키드 실크, 이 모헤어 분홍색이 집에 한 볼이 있어요. 예전에 진짜 초반에, 지금도 초보이긴 한데 더 초보 때 그때 모헤어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다른 실 사면서 한번 사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생뚱맞게 분홍색을 사가지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보지를 않았으니까 어떤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더 퍼스트 스웨터 원작실이라고 하길래 한번 써보자 하고 이 드롭스 모헤어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메인 실색이 생각보다 너무 어둡더라고요. 저는 딱 받아보고 왜 이렇게 칙칙하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는 밝은 베이지색으로 뜨고 싶었는데 이 실색 중에 베이지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상에서 제일 밝아 보이는 회색으로 주문을 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너무 어두워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밝을 때 봐서 그런가? 이거 원그레이, 좀 짙은 원그레이 같기도 한데 좀 밝은 모헤어랑 합사를 하면 좀 편물이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밝아지면 좋겠는데. 이 실 이제 오늘 도착했으니까 이거 스와치도 만들고 스웨터 캐스트온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뜨개는 뭘 뜰까 이제 막 고민하다가 너무 겨울옷 말고 봄옷을 뜨고 싶었는데 이 디자인이 봄옷 같은가요? 글쎄요. 근데 또 이 모헤어가 들어가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 디자인도 소매 부분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소매가 고무뜨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도안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고무뜨기 같은 무늬로 되어 있어요. 소매만 따로. 그거를 고르고 보니까 켈리 스웨터도 옆 라인이 고무단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하나 봐요. 단순한 무늬. 저도 막 그런 꽈배기나 예쁜 무늬 들어간 옷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뜨고 싶기는 한데 어떤 게 나한테 어울릴지 그런 것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만 뜨네요. 좀 더 재밌는 거 뜨고 싶기는 한데 뭐가 있을까요? 예쁜 거? 근데 또 저는 이렇게 그냥 겉뜨기 좋아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겉뜨기 뜨는 거 그것도 좋아해서 나중에는 더 예쁜 것들도 많이 뜰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실을 하나 더 샀는데 이거예요. 띠지가 여기 있는데 이거 뭐야? 플로띠로삐? 플로띠로삐? 요 실. 이 실을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거는 100% 울실이고 아이슬란드 실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 실 아시죠? 그 누티덴? 작년에 많이 유행했던 걸로 아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 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 성격상
성격상 막 따로 찾아보지도 않고 뭐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실을 잘 몰랐는데 그거는 알았어요. 그 실이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끊어진 실을 다시 비비면 두 실이 붙어서 연결이 된다는 거. 이제 그것만 알고 있었고 다른 거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실을 산 사이트가 이 드롭스 실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같은 사이트에서 산 거예요. 이 실들 사면서 또 다른 실이 또 뭐가 있나 하고 이제 막 보다가 이 누티덴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영상 링크가 있었는데 그 링크에 가서 그 동영상 보니까 누티덴처럼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실끼리 잘 붙다 보니까 배색 옷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작업한 배색 패턴 그런 옷들도 소개해주는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실이 굉장히 가볍고 가격대도 좋더라고요. 실 무게가 100g에 300m 정도 감겨 있고 가격은 100g에 6유로, 원화로 하면 한 8,000원 정도 하는 거죠. 일반 이런 울실, 이건 이제 산네스간의 메리노 울인데 울실로 된 볼실을 이제 제가 사는 게 보통 한 볼에 7유로에서 9유로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보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 실이. 그리고 이거 한 벌 있으면 아이 옷을 하나 뜰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걸로 하나 사봤어요. 택배 딱 뜯었을 때 띠지 이렇게 위에 있고 비닐 포장지 이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뭔가 특유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실 냄새가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번 맡고 그래서 그런가? 확실히 무슨 냄새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냄새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세탁하면은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실도 한번 사봤고 나중에 이걸로 아이 옷을 한번 떠보고 실 느낌이 어땠는지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그럼 이제 일상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이거 애기 원피스 뜨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뜨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손을 들기는 좀 불편하고 이제 아래다가 놓고 뜨기는 또 불편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쿠션을 하나 놓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대고 뜨려고 해요. 이번 일상 이야기는 저희 겨울 바캉스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2주 전에 주말 포함해서 3박 4일로 프랑스 몽도르라는 겨울산을 다녀왔어요. 거기가 파리에서 제일 가까운 스키장이에요. 쉬지 않고 가면 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 여행은 기간도 짧고 제가 배도 많이 불러오고 해서 멀리는 못 가고 제일 가까운 곳으로 찾아본 거예요. 그 몽도르는 프랑스 중부 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네, 그 산 맨 꼭대기가 해발 1800m가 좀 넘더라고요. 거기는 겨울에 눈이 오니까 스키장도 있고 눈썰매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하고 그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숙소를 스키장 바로 근처로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스키장 근처에 볼 게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스키장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클레르 몽페랑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숙소를 잡고 첫날은 클레르 몽페랑 가서 도시 구경하고 쉬다가 둘째 날이랑 셋째 날은 몽도르 갔죠. 눈 보러.
근데 그 클레르몽페랑 그 도시는 다른 프랑스 도시들의 느낌이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화산지대래요. 그래서 건물들도 화강암으로 많이 지어서 건물 돌색이 다 까맣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프랑스 돌 건물들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프랑스 치고는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신식 건물들도 많았고, 그런 옛날 건물들은 뭐 성당이나 시청, 이런 몇 개의 기관들?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반 집들도 이제 돌 건물이 있긴 했는데, 거의 신식 건물이 많았어요, 정말. 그래서 도시가 특이하긴 한데, 예쁘진 않더라고요. 골목골목에 예쁜 곳은 많기는 했어요. 근데 한눈에 들어오는 그 도시 풍경? 그게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건물들이 막 까맣다 보니까 되게 남성적인 느낌이고, 그리고 숙소에서는 성당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성당도 까매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진짜 더 까만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막 보더니 마녀성이라고. 근데 지금은 많이 없다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첫날은 뭐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클레르몽페랑 도시 구경 잠깐 하고, 애기 만해주 그 회전목마 그것도 타고 뭐 장도 보고 뭐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행 둘째 날, 셋째 날에 몽도 산을 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야 하니까 길이 계속 구불구불 하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보는 풍경이 정말 너무 이국적이었어요. 그 높은 산에도 다 농경지가 있고 동물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산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파리는 산이 없거든요. 파리의 산이라고는 그 몽마르트 언덕이죠, 언덕. 그게 이제 다이고, 나머지는 다 평지예요, 파리는. 뭐 오르막길이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산은 없어요. 산이라고 할 그렇게 막 푸릇푸릇한 산 이런 건 없고 그냥 다 언덕. 언덕이 다예요, 언덕. 그래서 그런 산이나 자연의 이렇게 탁 트인 풍경들, 그런 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스위스인데 스위스 풍경 보는 거.
근데 스위스까지 안 가더라도 그 프랑스의 샤몬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스위스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풍경이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거기는 진짜 언젠가 꼭 한 번은 가겠노라 막 그렇게 벼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긴. 스위스의 그런 예쁜 풍경들 그런 거를 보고 싶었지만 이렇게 설산이라도 본 게 어디예요.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이런 자연 풍경, 탁 트인 풍경을 보니까 굉장히 이국적이었고 보고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나 봐요. 여행했던 기억들은 다 좋아요, 진짜. 놀러 가서 그런 건가?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날씨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 그중 3일이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었어요. 너무 맑고 화창하고 그러니까 자외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스키장 이튿날, 그러니까 여행 3일째죠. 그 몽도우 그 해발 1800m 이제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외선이 너무 강하니까 입술은 다 트고 애기는 볼에도 막 이렇게 살 트고 그을리고 신랑도 얼굴 그을리고 막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그을렸죠. 그리고 자외선이 또 너무 강하니까 이제 눈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이 너무 부시고. 그래서 선글라스를 챙겼어야 했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을 줄은 전혀 몰랐죠. 이제 여행 가기 전에는 눈 보러 가는 거니까 눈이 오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저희가 출발하기 전주까지만 해도 그 몽도우랑 클레르몽페랑 이쪽에 눈이 오는 거예요. 잘하면 눈 오는 것도 볼 수 있겠다. 이제 막 그랬어요. 근데 점점 여행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날씨가 화창해지는 거예요. 일기예보에 계속 햇님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눈은 못 보겠네 이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 얘기로는 스키장에서 놀 때는 날씨가 좋은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이 오면 일단 스키 타고 내려오는데 막 눈이 날리니까 그런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날이 추우면 스키장에서는 더 춥고 그렇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진짜 막상 가보니까 날씨가 좋았던 게 정말 한몫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스키장 이틀째는 눈이 좀 많이 녹기는 했는데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막 눈밭에 앉아서 풍경도 보고 점심도 먹고 그랬거든요. 눈 가지고 놀고 밖에서 한참을 그러고 있어도 춥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눈이 왔으면 그런 거 다 못했겠죠. 그리고 신랑이랑 아이랑 눈썰매를 엄청 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못하니까 신랑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썰매 타고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한 이틀 동안 한 30번 가까이 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랑이랑 아이랑 썰매 타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꽤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신랑한테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꼭 누가 편집한 것 마냥 계속 썰매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신랑한테는 좀 미안한데, 그거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눈이 내렸다면 썰매 속도도 있고 하니까 아이가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까르르 막 웃으면서 재밌다고 또 이러고, 그러면 이제 또 신랑 또 올라가고. 신랑 진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막 나중에는 땀나고 덥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썰매를 탈 수 있었으면 저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했으면 좀 덜 힘들고 그리고 쉬기라도 했을 텐데 이번 여행에서 신랑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임산부랑 아이 데리고 다니느라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타려면 타니까 혹시 스키를 한두 번이라도 탈 수 있으면 타고 오라고 했거든요. 네, 신랑이 스키나 보드 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몇 년 동안 못 탔어요. 둘째가 태어나면 또 언제 탈 수 있을까 싶어서 타고 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신랑도 이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갔다 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랑 아이는 점심 먹고 눈밭에서 놀고 있었는데 신랑이 금방 오는 거예요. 신랑이 스키 빌리려고 줄도 서긴 했는데 줄 서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스키를 타면 아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면서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스키 타는데 뭐 한두 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타면 뭐 2시간 뭐 이렇게 걸릴 거라고. 그리고 옷도 스키복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쉬워 보였어요. 스키장 갔던 첫날은 눈썰매장에서만 놀아서 좀 덜 그랬는데 둘째 날에는 그 몽도산 꼭대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 스키 타고 쭉쭉 내려가는 거를 바로 앞에서 보니까 되게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자기도 잘 탈 수 있다면서. 저는 스키는 못 타고 보드만 한번 타봤거든요. 예전에 신랑이랑 연애할 때 신랑이 한국 왔던 겨울에 스키장 가서 신랑한테 보드를 배워가지고 그때 한번 타봤었어요. 근데 그때 엉덩방아를 엄청 찧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스키장을 간 적이 없어요. 이번이 2번째 간 거예요. 근데 저도 몇 해 전부터 스키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알프스 쪽에 가면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눈 쌓인 곳에서 스키 타고 내려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배우고 싶었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스키는커녕 뭐 스키장 갈 시간도 없었죠. 이제 둘째 태어나고 둘째가 한 3살? 그쯤 되면 스키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만 3세 되면 스키를 배울 수 있어요. 스키장 가면 스키 교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아이들 맡기고 스키 배우면서 타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 배우면 더 겁이 없어서 잘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져도 조그마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고 바로바로 일어나고. 근데 진짜 거기 그 몽도우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한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부터 스키를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애들도 되게 잘 타던데요. 아, 그리고 프랑스는 또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아이 말고 아기들. 아기들도 굉장히 자유롭게 키우거든요. 자유롭게 키운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눈썰매장에서도 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기예요, 아기. 그 아기한테 우주복 같은 스키복을 입혀가지고 썰매에 눕혀서 뭐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 애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그래도 한 2살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진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팔다리만 바둥바둥 하는 그런 아기인 거예요. 한 많아봐야 한 6개월 그 정도 돼 보였나? 아무튼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엄청 막 신나하면서 막 썰매를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봤죠. 아기는 뒤에서 이렇게 바둥바둥 대면서. 재미있는 곳이에요, 프랑스.
몽도 스키장 바로 밑에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곳에 이런 마을이 있네 할 정도로 되게 예쁜 마을이 있는 거예요. 여행 셋째 날 스키장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마을에 들렸어요. 기념품 사려고. 자석이라도 사오려고 했는데 그 자석이 다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름 뭐죠? 이렇게 뒤집으면 눈 내리고 막 그러는 거. 그거 하나 샀고,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소시송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가게들마다 소시송이랑 치즈랑 이런 걸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그 몽도우, 클레르몽페랑 이쪽 지역에서 치즈도 되게 많이 나나 봐요. 치즈만 소개하는 그런 지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또 소시송을 좋아하니까 몇 개 사와서 저녁에 먹고 이제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지금도 먹고 있어요. 저쪽 주방에 매달아 놨어요, 소시송. 근데 이 마을에서 산 소시송은 저희 취향은 아니에요. 저희가 먹는 것보다 너무 기름져가지고 소시송만 이렇게 집어 먹기에는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임신 중이라 소시송은 많이 안 먹고 있기도 하고, 뭐 요리할 때나 아니면 신랑 가끔 술안주 그런 걸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마을에서 산 게 또 있는데 이 몽도 클레르몽페랑 이쪽에 유명한 음식이 있대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행하는 중에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딱 이 마을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사와가지고 저녁으로 먹고, 근데 정말 이런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 음식 살 때도 아저씨가 이제 신랑 보고 파리지앙이냐면서 아예 저희 파리지앙은 아니고 그냥 파리 근교에 산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오훌레앙까지 다 파리지앙이라면서 그 오훌레앙이라는 도시가 파리에서 남쪽으로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일드프랑스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다 파리지앙이라면서 이런 시골분들 만나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요. 말투부터 그냥 막 허허허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고, 농담도 굉장히 잘하시고, 말도 많으시고,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소시송 살 때도 그 마담이 엄청 친절했거든요. 저희가 소시송 사기 전에 막 이제 그 마을 구경하고 다닐 때 그 마담이 저희한테 인사도 잘해주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까 막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다시 글로 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파리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혹 파리 할머니들 만나면 이제 할머니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근데 길 같은 거 막 헤매고 있으면 도와주려고도 하시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이런 지방분들의 활기찬 에너지? 이런 거는 진짜 지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 프랑스 시골 마을. 레스토랑은 못 갔지만 맛있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음식 얘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굉장히 저리네요. 그 생각을 못했는데 다리가 좀 저립니다. 그리고 앞에 뜨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또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를 좀 봐봐야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틀 전에 3차 백신을 맞았거든요. 되게 늦게 맞았죠. 근데 원래 안 맞으려고 그랬어요. 2차 백신의 그 유효 기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끝난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프랑스에서 그 백신 패스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좀 기다려 볼까 이제 그랬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레스토랑이나 어디 이렇게 딴 데 가려고 하면 다 백신 패스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맞았어요. 맞았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3월 14일이면 백신 패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왜 맞았지? 막. 한국은 지금 백신 패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만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팔이 아직 욱신욱신해요. 지금 주사 맞은 지 이틀 지났거든요. 이거 말고는 다른 증상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주사 먹고 그 다음날 이제 머리 아프고 피로감이 있었는데 약 먹으니까 말끔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거는 틈틈이 뜨고 신랑 가디건도 뜨고 제 거 뜨려고 하는 더 퍼스트 스웨터 이제 그것도 캐스트온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저 다 못했던 그 겨울 이야기, 그 여행 이야기도 마저 해볼게요. 이제 3월, 벌써 3월이죠. 벌써 3월이에요. 한국은 날씨가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따뜻해졌는지. 여기는 한동안 또 따뜻하다가 오늘 또 굉장히 춥네요. 날씨가 또 쌀쌀하고 왔다 갔다 하네요, 기온이. 그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